안녕하십니까. 성교육 전문 강사 최형자입니다.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 사이에 아주 분위기가 좋다가 갑자기 확 깨진 적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이제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연, 저런 사연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나도 그런 적 있어 뭐 이렇게 갑자기 뭘 하는데 분위기가 깨졌어, 그 뒤로부터는 그걸 다시는 안 해 라는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두 부부가 오래간만에 분위기 좀 맞춰서 이제 침실도 새로 바꾸고 침대보도 새로 교환하고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또 분위기를 깨는 것도 있었죠. 여보, 양배추 삶았어 하면서 분위기를 확 깨버린 그런 사연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대낮에 어떤 부부가 아주 수위가 높은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보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두 부부가 여보 그냥 침실로 가보자 해서 침실에 가서 막 이렇게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데 갑자기 호흡 곤란이 오고 숨이 막히고 땀이 막 흐르고, 그래서 119를 불렀다. 그래, 그분은 한 2달 전에 스탠드, 이 가슴에다가 스탠드를 삽입한 상태예요. 이제 그러한 사연도 있는데 오늘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연 읽기 전에 이 부부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분은 그냥 마지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것 때문에 엄청 놀라고 당황스럽고 또 황당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남편한테 하지도 못하고, 또 아내 입장에서도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못해서 이제 사연을 주신 분입니다. 남편께서는 갑자기 잘 하다가 아내가 자기를 밀어내고 자기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나를 밀어내지? 왜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이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겠지만, 또 아내 입장에서는 참 이러한 놀라고 당황스럽고 황당했던 그 이야기를 차마 민망해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지 못한 그런 사연입니다. 그럼 우리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동생 2명과 시모님을 모시고 결혼한 지 32년이나 됐고 이제 61세로 평범한 주부입니다. 신혼 시절부터 이씨 종갓집에 시집을 와서 시동생 2명, 또 시아버님, 시모님을 모시고 대가족으로 이제 함께 살고 있었죠. 농사도 짓고 낮에는 집안 살림을 하고 또 새 아이를 출산하고 종갓집 며느리라 1년에 제사만 해도 12번이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긴 세월을 보냈는지 32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아왔었어요. 이제 이분은 바쁘다는 말로는 정말 부족하고, 몸도 일하고 있고 마음도 이제 참아내고 또 감정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삶이었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가 되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대가족이 저희 집에서 살고 있지요. 부부인데도 부부답게 살 수 없는 그런 신혼 시절을 보내고, 또 신경을 엄청 많이 썼는데도 어떻게 또 아이는 셋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또 제삿날과 명절에는 대가족이 모이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다 모여 있어서 또 음식하고 차례 지내고
그 동서들도 와서 이렇게 거들어 주고는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하루가 또 아침 챙기고 점심 챙기고 또 지나고 나면 또 간식도 드셔야 되고 저녁 식사까지 정말 이분의 삶은 바쁘기도 하지만 어떨까요? 또 그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거의 그냥 1년 중에 작은 행사로 이어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종갓집 맏며느리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묵묵히 그냥 음식 준비하고 또 상차림하고 손님 맞이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그냥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서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친정은 마산이라 거의 뭐 종갓집 맏며느리니까 친정에 갈 시간도 없고 친정 식구들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세월은 흘러서 이제 시아버님은 한 5년 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고 또 그 시집 올 때 그 어렸던 그 시동생들이 이제 장성해서 장가를 갔습니다. 그 가끔씩 동서들은 이제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뭐 명절날이나 제삿날에 뭐 두 부부가 같이 올 때도 있고 꼭 시동생들은 형님과 어머님을 뵈러 오십니다. 이제 이 사연을 주신 분은 뭐 이게 남편이 이제 뭐 싫어서가 아니라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여러 식구들하고 살다 보니 좀 권태기도 느끼고 손님이 오시면 이제 일을 다 끝나고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것도 신경이 너무 쓰이겠죠. 이제 시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시어머님은 이제 계시기는 하나 그 저녁 늦은 시간 되면 눈치를 보고 이제 두 부부가 방에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연 주신 분은 늘 긴장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생리 전쯤 되면 남편이 그리워지고 또 저가 먼저 샤워를 준비하여서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생리 전쯤이면 이상하게 성욕이 또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 이제 배란일이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성욕이 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랑 여자랑 또 개인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분은 이상하게 생리 전쯤 되면은 괜히 몸이 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남편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저가 이제 그 생리가 줄어드는 시기에 여성들은 폐경 전후에 또 그 이제 나이는 한 40대에서 45세 정도 이제 이게 또 보통 45세에서 55세까지 그 에스트로겐이 이제 감소되고 질 건조도 있고 피로감 때문에 뭐 이러한 것이 생각이 안 날 텐데 이분은 조금 몸이 이렇게 부부 관계 하는 것을 그렇게 뭐 통증도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있는데도 그냥 이제 눈치 보면서 이제 그 방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샤워 준비를 하고 남편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나이가 돼도 항상 남편이 그리워지고 또 뭐 눈치 보면서 이제 그 방에 들어가는 것도 이분은 약간 또 이제 스릴도 느끼시고 이제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이 나이가 되도록 아이도 다 크고 했는데 항상 이런 부부 관계를 하려면
눈치를 봐야 될까 하는 이제 그러한 걱정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남편도 굉장히 그 이제 노년기 정도 되면 또 막 이렇게 호르몬도 줄어들고 할 텐데 남편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이제 40대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 감소도 있고 또 여성에게 있는 호르몬도 이제 조금 바뀌기도 하고 남성도 또 호르몬이 테스트로겐 그게 조금씩 이제 줄어들기도 하는데 이 남편하고 이 부부는 별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시댁에 어머님이 계시니까 시동생들이 이제 계속 인사차 이렇게 오죠. 그래서 인사차 오고 할 때는 부부가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동생 두 분만 이제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시동생 방에다가 이불 자리도 이제 내어드리고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집안도 이제 조용해지고 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와서 이제 남편이랑 막 이렇게 클라이막스에 오르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방에 노크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경을 쓰고 일부러 이제 TV도 켜놓고 안 자고 있다라는 그 신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TV도 켜놓고 했는데 바깥에서 똑똑똑똑 소리가 나면서 형수님 혹시 손톱깎이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그것도 시간도 한 10시 반쯤 되었을 때, 한참 막, 이제,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 시동생이 그 문을 두드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앞불사, 어떻게 이럴 수가, 하필 그 타이밍에, 이제 손톱깎이를 찾는 거죠. 그 시동생 나이도 뭐 58세이고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시간에. 예. 그래서 이제 놀래서 이렇게 사연을 주시고 이제 내가 이러한 상황이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왜 그 시간에 손톱깎이를 왜 찾았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집안에서는 꼭 그 발톱을 본가에서만 깎으시는 또 분들이 계세요. 집에서는 발톱을 깎지 않고. 요즘 우리 네일 아트에 가면 여자들도 손톱을 예쁘게 해주기는 하지만 또 남성들만을 위한 맨저 케어 패디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와서 이제 발톱을 소지를 이렇게 발톱을 깎거나 케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왜 남자들이 네일 아트로 오시느냐 하고 이제 그 네일 샵에 계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연세가 들어서 이제 시니어쯤 되면 이게 배 나오신 분들이 발톱을 제대로 자기 손으로 자기가 깎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뭐 돈을 주고 이제 발톱 소지를 하고 또 뭐 문제성 발톱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 케어를 하지만 이렇게 배가 나와서 구부리지도 못해가지고 이제 발톱을 깎는데 시동생은 왜 10시 반쯤 돼서 손톱깎이를 왜 찾았을까?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도 이제 손톱 깎고 발톱 깎고 이거는 우리 옛날부터 옛날 조상들이 밤에 발톱 깎으면 뭐 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이제 밤에 예전에는 이제 등잔불이 어두웠을 때 이렇게 발톱을 깎으면 발톱이 이렇게 똑똑똑 하고 튀면 그게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고 어둡고 해서 아마 밤에 발톱 깎으면 안 된다는 거 뭐 과학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만 또
밤에 이제 발톱을 깎거나 손톱을 깎으면 뭐 또 쥐가 물어가서 그 쥐가 뭐가 또 변한다라는 그런 옛날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분은 그 시동생이 했던 그 행동 때문에 너무너무 충격이었고 그런 손톱 깎기, 발톱 깎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예민하게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사연에서도 이제 막 클라이막스에 오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해결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어떻게 뭐 창피하고 당황하고 놀래기도 하면서 이제 그게 겹치면서 이분한테는 이제 그것이 웃음거리가 아닌 그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희 부부는 일부러 TV를 켜놓고 아직 잠이 들지 않은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말입니다. 손톱이 그때 그렇게 급했을까요? 되게 황당스럽죠. 얼마나 황당하고 놀랬는지 그 이후론 남편하고 잠자리를 하지 못하고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싶지도 않고 또 남편을 아직도 밀어내고 있으면서 성생활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폐경기도 되고 그 전에는 생리 전후에는 굉장히 이제 성욕도 있었고 또 자기가 먼저 남편을 맞아들일 준비도 하고 있었긴 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떠한 뭐 자극으로 인해서 어떠한 충격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도 이쯤 되었는데 남편을 자꾸 밀어내면 남편은 다른 생각을 할까봐 두렵기도 하지만 또 자기 핏줄, 자기 이제 동생이니까 그 눈치 없는 시동생의 동생의 행동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남편의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여러분들도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젊은 신혼부부들은 뭐 어머님이 계셔도 뭐 아파트 이름을 길게 해놓고 이제 또 따로 모시기도 하고 또 이제 신혼을 즐기기 위해서 따로 살기도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32년도 결혼 생활도 하셨고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시니어 쪽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러한 관계가 엄청 이 사람한테는 트라우마로 이제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자료를 보면 그날 이후에 부부 관계가 멈췄습니다. 우리 어떠한 기억과 어떠한 충격으로 부부 관계를 이제 다시는 안 해야지 뭐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실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공감대가 되면 나도 이제 그런 적이 있어 라고 뭐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고 우리가 흔히 이제 다른 사람들의 부부의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함께 혹시 이제 그런 일이 계셨다는 분이 계시면은 이 방송을 들으시고 그렇게도 할 수 있겠다. 젊었을 때는 어때요? 그런 뭐 사건이 있어도 젊었으니까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렇게 성생활은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뭐 그걸 하지 않나 하고 웃어 넘길 수는 있지만 이제 시니어가 되면은 그러한 기억들이
굉장히 오래 남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현실적인 그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사건이라기보다도 이제 내가 남편하고의 그런 관계를 한번 분리를 시켜서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또 이제 트라우마를 뭐 굉장히 큰 사건, 우리 예전에 뭐 세월호의 사건, 또 뭐 이태원의 사건, 뭐 화재 사건, 이러한 큰 것을 이제 트라우마라고 이제 단정 짓기는 하지만 또 이제 그러한 트라우마가 자기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기도 하고 또 가볍게 와닿기도 하죠. 만약에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 그 뒤로부터 나는 관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성폭행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와닿는 거고, 또 세월호라든지 뭐 이태원 사건 이런 것의 트라우마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다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는데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이제 사건이 자주 떠오르거나 또 사건과 관련된 그 꿈이나 또 악몽을 꾼다 하든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갑작스러운 그 상황에서 다시는 이제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을 사건과 남편을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그달의 사건은 자기한테는 기억에는 크게 있겠지만 그냥 우리 남편이니까 또 다시 또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다시 또 대화를 나눠보고 남편하고 아까 뭐 부끄러워서 남편한테 얘기도 못하고 누구한테도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해서 사연을 주셨는데 남편하고 좀 친밀감 있게 차분차분하게 이것을 이야기를 해서 뭐 이제 다음에는 뭐 TV만 켜놓지 말고 아예 문을 잠근다든지 시동생이 오거나 손님이 있을 때는 뭐 하루쯤 안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손님이 있을 때 막 이렇게 또 긴장감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조금 분리를 해 보시고 또 관계보다 편안한 스킨십부터 시작을 해서 꼭 우리가 시니어가 돼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삽입하는 것보다도 그냥 우리 손만 잡아도 어때요? 손만 잡아도 그 뇌에서 그 호르몬이 아주 행복 호르몬도 나오고 도파민도 나오고 오키시토신도 나와서 정말 그 살짝 손 잡는 스킨십에서도 그 남편에 대한 그리고 그 남편의 그 체온 온도를 느낄 수 있고 또 뭐 시동생들 있고 시모님들도 계시지만 손 잡는 거야 뭐 시어른도 다 그냥 봐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꼭 문을 뭐 어떻게 잠그고 거기 가서 하는 것보다 그냥 손님 오시는 날은 그냥 손 잡고 그냥 포옹하고 뭐 이런 것도 간단한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볍게 웃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는 관계인데 그렇다고 시동생한테 왜 너 그날 그 시간에 손톱깎이를 찾으러 왔니? 라고 하는 것도 시동생도 엄청 무안하겠죠. 이제 그러한 것도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손을 잡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여는 단계예요. 그래서 가볍게 풀어가시면서 정말 그러한 트라우마를 느끼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뭐 농사도 짓고 뭐 엄청 바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것까지 있으니까 너무 조금 이렇게 얘기할 때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저가 아까 트라우마 얘기를 했는데 트라우마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평온으로 돕는 가정에 이것을 막 지우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제 그 자기가 겪어온 가정 또 시동생과의 그런 관계 이러한 것을 조금씩 풀어나가는데 이제 첫 번째는 내 감정부터 먼저 인정을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감정이 정말 어느 쪽에 기울어 있는지 정말 나만을 위한 나의 몸을 알아주고 내가 시댁 식구들하고 이렇게 살아온 세월을 잘 좀 체킹을 하셔가지고 나는 그래도 여자다 뭐 이렇게 종갓집 맏며느리도 있기는 하지만 내가 마음을 잘 정리를 하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긴 하지만 그 뒤로부터는 어머님하고 시동생하고의 또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감부터 회복하기인데 메슬로의 법칙처럼 우리가 그 5단계가 다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뭐든가 이제 식욕이라든지 그 생리적인 것이 잘 안정이 되어야지만 그게 차분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두 번째는 또 그거 위에 단계. 일단 안정감이 회복이 되면 두 번째는 자기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생리적인 또 현상이 있잖아요. 그 제일 5단계가 자아 성취감인데 안정감부터 하나씩 이렇게 회복을 해서 내가 자아 정체성을 찾아보고 또 얼마나 또 시동생들이 맏형수니까 마음도 편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위험하지 않게 차분하게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 감정을 인정하고 회복시켜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다가가기. 그냥 너 시동생의 일이니까 남편을 밀어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손부터 잡고 그다음에는 또 이제 포옹도 하고 어깨도 나누고 또 뭐 시모님 계셔도 TV를 같이 볼 때도 내가 당신 옆에 앉아도 돼 해서 나란히 옆에 가까이 앉아서 그 이제 시동생이 보고 있거나 또 어머님이 보고 있어도 함께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소파에도 나란히 앉고 또 뭐 TV 보면서도 허리도 살짝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솔직하게 나누는 부부의 대화입니다. 창피해서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민망하고 이거 뭐 이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만나서 우리 시동생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면은 정말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남편하고 좀 그 시동생이 올 때 이제 그 하는 대화라든지 또 손님들이 왔을 때 뭐 종갓집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오늘 당신 수고했지 뭐 당신 오늘 뭐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그렇게 또 물어봐주고 또 이제 꼭 정말 하고 싶다 오늘은 좀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러면 어머님한테 잠깐 얘기해서 뭐 가까운 모텔이나 뭐 호텔이나 그런 데 가서도 사랑을 나누시는 것도 여행 가서 하거나 그래서 꼭 가정에서만 이걸 하지 말고 환경도 한번 바꿔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웃음과 일상으로 기억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제 그런 예리한 뭐 손톱깎이 도구나 이런 도구를 보면 아우 이제 이거 보기도 싫어, 이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것을 기억으로, 좋은 기억으로 하나씩 하나씩 덮어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이거에 이제 그 행동에 대해서 사로잡힘이 되어서는 뭐 일상생활 하는 것도 힘드시겠죠. 그다음, 6번째는 이제 이분은 이게 너무 창피스럽고 이제 부부 관계를 하다가 이러한 트라우마가 생겼으니까 이제 성상담 쪽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제 부부 상담도 한번 해보시고 또 심리 상담도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이분이 이제 가치로운 삶을 살아내거나 또 자기가 이제 종갓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뭐 이런 좀 안 좋은 기억들도 있을 때고 또 그 시댁 식구들로 인해서 작은 또 기쁨과 행복이 함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시니어 TV에서 이제 제가 얘기도 하고 제가 또 많은 사연들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는데 정말 여성들이 거의 한 이제 폐경기 전후가 되면 거의 다 뭐 부부 관계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개인 차이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또 성 파트너가 있음에도 안 하시는 분, 또 성 파트너가 없는데도 막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남자친구를 생각하거나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남성분들도 정말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 파트너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사랑은 새로운 사람과 해야지 뭐 기분이 좋다, 뭐 엔돌핀이 돈다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뭐 바람을 피운다든가 그러면은 굉장히 법도 냉정하죠. 그래서 정말 꼭 이것을 뭐 성욕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한다라기보다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내 감정 이제 인정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영화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음악을 듣든지 해서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그런 연습도 하시고요. 이제 우리 시니어들이 이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특히 이제 폐경이 되고 완경기가 되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이제 질 통증이에요. 이제 질벽도 얇아지고 그 호르몬도 감소되기 때문에 전혀 하고 싶다 뭐 생각도 안 난다.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한 10명 중에 7명, 6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우리 시니어의 성생활은 굉장히 삶의 그 질을 높이고 또 이제 이걸 하게 되면 그 호르몬 때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피돌기가 한 번씩 싹 다 되기 때문에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남성분들도 여자만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남성분들도 한번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뭐 60세 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발기가 빨리 이렇게 사그러지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내 몸을 내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또 산책도 하시고 뭐 햇볕도 보시고 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자꾸 관리를 하셔야지 오로지 뭐 여자 생각하고 뭐 다른 파트너를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그 시니어의 액티브 시니어의 건강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 TV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삽입이 아니더라도 스킨십으로 이제 천천히 단계적으로 다가가고 또 항상 부부하고 이제 침묵이 시작이 되면 그것이 이제 몸이 가지 않으면은 마음도 가지 않잖아요. 마음하고 몸하고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는 늘 남편과 대화하고 또 남편과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생활에 한번 도전해보는 이제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신청년처럼 우리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었지 젊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옛날 기억을 좀 더듬고 항상 이제 부부끼리의 그 대화가 솔직하고 이런 야한 이야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칭찬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가 솔직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우리 시니어들도 이렇게 액티브한 시니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이제 이런 성적으로 일어난 일들은 보통 성상담 전문가를 이렇게 찾기도 하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심리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부부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좀 남편하고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상담소에 찾아가서 또 의사 선생님하고도 좀 부부에 대해서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상담도 아내 따로 심리 상담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제 상담 가면은 또 한 번 세션 받는데 거의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그런 이제 상담비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상담하기 전에 남편하고의 상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동생하고도 한번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을지 않을까 싶어요. 시동생도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그러한 것도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시고 정말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납니다.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주인공이가 내가 건강해야지 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건강하게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좀 말하다가도 좀 버벅거리기도 했는데 이해는 다 되시죠? 아, 나도 이러한 때가 있었어. 그래, 나도 이제 그 집 부부처럼 이러한 게 있었어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 감정을 먼저 알아보는 우리 시니어 액티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